안녕하세요. 부동산을 쉽게 다양하게 깊이 있게 분석하는 부동산의 비밀입니다. 서울과 수도권의 분양가가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주변 시세하고 비슷한 분양가라고 해도 완파는 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어차피 분양가는 계속 오른다, 이런 심리가 좀 많이 작용한 것 같습니다. 지난 부동산 폭등기에는 전세가가 오른다, 이럴 바에는 돈 좀 더 주고 차라리 집을 사자라는 심리가 좀 지배적이었고, 결국 부동산 폭등이라는 결과를 만드는데 이것도 한 일조를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갭 투자 심리가 좀 많이 퍼졌었고, 전세가가 아파트 가격을 떠받치는 그런 역할을 톡톡히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그게 분양가 폭등이 전세가를 대신해서 집값을 계속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과 수도권의 인허가 물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2, 3년 후에는 입주 물량이 굉장히 적을 것이라는 뉴스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게 큰 공포감으로 사람들한테 좀 작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꼭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청약 영끌족들이 또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지금 한마디로 10억짜리 집을 청약받을 자금 상황이 도저히 아닌 사람들도 일단 남들이 한다고 하니까 무턱대고 저지르고 보고 있는 겁니다. 특히 젊은 분들, 자신이 집이 필요해서 그에 맞는 계획을 세우고 집을 매수하거나 아니면 일반 분양을 받는 거를 뭐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거는 또 말릴 수도 없는 거고요. 문제는 이 청약에도 영끌족이 지금 대거 들이닥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그들이 얼마나 용감한지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여기 12억이 넘는 분양가를 보이는 아파트가 있습니다. 서울도 아닌 수도권 광명에 있는 센트럴 아이파크, 전용 면적 84제곱미터. 이 아파트는 계약금이 1억 2,720만원, 그리고 중도금은 약 7억 6,320만원, 잔금이 3억 8,160만원, 요 정도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 청약을 도전하는 A씨가 실제 있습니다. A씨는 월세 보증금 1억 있고, 또 자기가 현재 가지고 있는 현금이 4천만원 있습니다. 총 1억 4천만원으로 12억이 넘는 청약에 도전을 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이게 될까라는 생각들을 또 많이 하시는데, 실제 이런 경우가 허다하다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지금 현재는 A씨의 계획은 일단 당첨이 되면 계약금을 보유한 4천만원, 여기에다가 또 마이너스 통장 이런 각종 대출로 해결을 한다는 계획입니다. 1억 2천이 없어요. 그리고 잔금은 또 어떻게 하냐, 이거는 또 월세 보증금 1억 또 다른 대출을 이용해서 어찌저찌 해결해 보겠다라는 막연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자금 계획이 우리가 봐도 허술해 보입니다. 자금 계획이 이 내 집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것인데, 아니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인데 어떻게 되겠지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지금 너무 많은 것에 저도 실제로 많이 놀랐습니다. 예전에, 아주 예전에는 그래도 됐던 적이 있었습니다. 집값이 비정상적으로 무한정 막 계속 올라줬던 때가 실제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코로나라는 어떤 예상치 못한 변수가 전 세계를 막 뒤덮으면서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이 돈을 풀어서 부동산 경기가 과열되고, 그렇게 해서 벌어난 일들입니다. 이제는 코로나 때 풀었던 돈을 각 나라들이 회수하기 시작했고, 그에 따른 고통이 경제 전반에 지금 미치고 있는 중입니다. 예전하고는 상황이 매우 다르다. 다시 A씨 이야기로 돌아가 보면, A씨는 중도금 이자에 대한 무서움을 지금 모르는 것 같습니다. 이 중도금 이자를 사람들이 계산에 넣지 못하고 그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잘 모르는 걸 알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이거 대략 잡아도 4, 5천만 원 정도 중도금 이자가 됩니다. 아파트 현장마다, 그리고 중도금 대출을 해주는 금융권이 또 어딘지에 따라서 조금씩 이게 달라지지만, 중도금 대출 이자만 수천만 원이 기본으로 요즘 아파트들은 나가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중도금 대출이 1금융권에서 못 받는 현장도 굉장히 많습니다. 만약 2금융권에서 중도금 대출을 받는다면 어쩌면 나중에 쌍코피 터지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우리 아파트는 그래도 1타 브랜드인데 우리가 왜 2금융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런 분들이 또 많은데, 사실 우리가 아는 유명 브랜드도 중도금 대출, 잔금 대출 이거 쉽지 않습니다. 2023년 3월부터 12억이 넘는 분양가에 대해서도 중도금 대출을 해주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영끌족이 지금 더 쉽게 지금의 분양시장에 막 뛰어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경쟁률은 점점 높아지고 정말로 필요해서 돈이 있어서 실제 분양을 받은 이 사람들이 높아진 경쟁률 때문에 오히려 탈락하고 피해를 보는 경우도 계속 발생하는 겁니다. 네, 바로 둔촌주공 살리기 요거의 한 방법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 여파가 지금 서울과 수도권에 엄청나게 데미지가 쌓이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은 피멍이 드는 수준에서 끝날 수 있지만 이게 점점 금리가 더 오른다면은 정말로 나가 떨어지는 영끌족들이 청약시장에서 계속 생길 겁니다. 아직도 주담대 대출이자가 7%에서 8% 되는 거 이거 별거 아니라고 영끌족을 막 독려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뭐 다 그랬으니까 이거 알고 보면 별거 아니야. 이렇게 말씀들 하시는데, 그런데 예전이랑 지금은 정말 상황이 많이 다릅니다. 불과 한 5년 6년 전 요때쯤만 해도 서울의 변두리 아파트 34평 같은 경우 분양가가 뭐 6억 정도 했었고, 요것도 뭐 비싸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게 다 10억에서 11억 이렇게 됩니다. 즉 자기 자본이 3억이 있던 사람이라면 이게 5, 6년 전에는 3억만 대출받으면 어찌어찌 해결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해결이 안 되는 시절이 돼버린 겁니다. 당연히 분양가가 많이 올랐으니까요. 그때에 비해서 2배 정도 올랐으니까. 즉 분양가가 폭등한 지금의 상황하고 예전의 상황하고 이걸 같은 취급하면서 사람들한테 막 이거를 권하는 이런 커뮤니티, 부동산 커뮤니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분양을 받을 때 분양가 요것만 보면 안 됩니다. 분양가 이외에 들어가는 돈이 엄청 많습니다. 발코니 확장비 이것도 예전에 비해서 지금 엄청 비싸요. 뭐 어떤 경우에는 뭐 3천만 원, 4천만 원 이런 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저것 여기에 들어갈 때 옵션들을 해야 되는데, 이거 저는 어지간하면 사실 옵션 하라고 추천을 드리긴 합니다만, 어쨌든 이 옵션 이거 만만치 않습니다. 그리고 취득세 또 이것도 계산해야 되고, 거기에 중도금 대출 이자 등을 계산해 넣어야 합니다. 그러면 분양가가 뭐 10억이라 그래도 10억만 들어가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이사를 하게 되면 살림살이 또 싹 다 바꿉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많이 바꿉니다. 이런 거 겪어본 분들은 아마 다 아실 겁니다.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수천만 원에서 많게는 억 단위 이상 초과를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걸 모두 다 계산해 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직 실거주 의무 이거 안 풀렸습니다. 아마도 이번 국회 내에서는 이게 해결되지는 않을 것 같긴 합니다. 만약에 실거주 의무를 풀어주는 거, 이거는 국회에서 여야가 이렇게 서로 좀 이렇게 쟁쟁하게 이렇게 뭐 하고 있는데, 이거는 만약에 풀어준다 그러면 국민들이 비난할 분들이 좀 많이 있기 때문에 투기를 조장한다라는 이야기를 또 나올 거기 때문에 최소한 이번 국회는 그냥 넘어가고 내년 총선은 지나고 나서 아마 다시 얘기가 나오고 꿈틀꿈틀 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는 부동산 관련 채널이고 어떤 정치적인 내용은 제가 최대한 다루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어떤 정치권의 지형도 이거에 따라서 또 부동산 정책이 이렇게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최소한의 소식은 알아는 두자, 이런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간혹 이런 이야기를 하는 전문가 분들이 또 계십니다. 당분간 고금리가 유지되고 앞으로 미국의 추가금리 인상이 있을 확률이 높으니까 요 부분까지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동의를 합니다.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자금 조달이 여유로운 분양을 받으라고 추천을 자꾸 합니다. 매수보다는. 그러니까 구축 아파트 매수하지 말고 분양으로 가라고 순진한 사람들을 지금 양떼 몰듯이 몰고 있는 느낌이 저는 많이 받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강조하지만 실거주를 목적으로, 그리고 또 자금 계획이 충분한 분들은 필요하다면 지금 분양 받으면 되는 겁니다. 따로 이거는 고민할 부분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서울에 뭐 10억, 요새는 국평이면 10억이 넘어갑니다. 10억대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서는 최소 자기 자본이 그래도 한 6, 7억, 8억 뭐 이렇게 자기 자본이 갖춰진 사람들이 뛰어들어야 하는데, 이렇게 사람들을 분양시장으로 이렇게 막 몰아버리는 뉴스, 그리고 부동산 커뮤니티에서 자꾸 이런 얘기만 해서 사람들을 몰아간다면 앞서 소개한 제가 실제 있는 일 얘기한 거
자기 자본 1, 2억밖에 없는 사람들이 지금 10억, 11억, 12억짜리 분양시장에 막 뛰어들게 되는 겁니다. 미분양이 걱정되는 그 전문가들의 제 마음 씀씀이는 충분히 알겠습니다만, 그렇다고 젊은 청춘들을 이렇게 사지로 내모는 게 맞는 말인가, 맞는 일인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영끌이라는 기준은 주택담보대출 기준 어느 정도로 빚을 지면 영끌이라고 하나요? 댓글 중에 한 내용입니다. 이거를 제가 딱 잘라서 분양가는 몇 프로, 분양가의 몇 프로까지는 괜찮습니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긴 좀 어렵습니다. 왜냐면 영끌이라는 기준은 결국 내가 빚을 갚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관건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내가 영끌족이 아니더라도 앞으로 금리가 더 올라서 앞으로 갚아야 할 빚이 늘거나, 아니면 내가 갑작스럽게 뭐 하고 있던 장사가 안 된다던가, 아니면 직장이 바뀐다던가 해서 어떤 무슨 일이 생겨서 뭐 소득, 월소득, 급여 같은 게 확 줄어든다거나 해서 소득이 줄어드는데 갚아야 할 빚이 차라리 뭐 그대로다, 이런 변수가 생기면 그 빚을 갚을 수 없게 되면 그 순간이 바로 영끌족이 되는 순간이 되는 겁니다. 아파트 분양시장은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하는 곳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미 그 기능은 많이 상실됐다고 봅니다. 주변 아파트 시세랑 비슷하다면 이미 그걸로 어떤 주거 사다리 역할로서는 분양은 이미 지금은 끝났다. 그러면 우리가 좀 더 신중하게 해서 이 안에도 많이 발생하고 있는 청약 영끌족들, 이분들을 또 어떻게 해야 할지 같이 고민해 보고 우리도 또 주의해야겠다, 이런 뜻에서 영상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부동산에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 부동산의 비밀이었습니다.